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민들께 헌법재판소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성을 잃었고 우리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헌법재판이 왜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분쟁에 대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신뢰의 기초를 지켜야 되는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키우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부터 도망가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최후의 신뢰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신을 키우면서 헌법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헌법재판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고 헌법재판의 기능에 대해서 본분을 저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몇 가지를 국민들께 고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 정족수가 과연 151석인지 아니면 200석인지 이 문제부터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탄핵 의결 정족수가 국무총리 탄핵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대통령의 기능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라고 한다면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탄핵 결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효력이 있냐 없냐 무효 정도가 아니라 탄핵 결정 의결 자체가 부존재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유효한 권한대행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부존재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최상목 대행은 가짜, 무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체가 없는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 이 2명도 무효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기 때문에 이 무효인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와서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 이것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분쟁을 해결해야지. 도망다닌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1층을 짓고 그 위에 2층, 3층 꼭대기를 지어야 되지 지금 헌법재판소는 1층을 짓지 않고 꼭대기부터 짓겠다라는 그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요. 도대체 헌법재판소 왜 이렇게 1층도 짓지 않고 꼭대기를 지으려고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까?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은요. 의회 다수당이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겠다. 그리고 의회 다수당의 압력에 쫓겨서 우리가 일단 결정을 하면 국민들은 어쩔래? 무조건 따르라. 헌법 수호가 아니라 다수당의 독재에 헌법재판소가 굴복하는 것이고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회 다수당의 반헌법적인 독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 체제의 신뢰를 지킬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족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현재 마흔혁 후보에 대한 셀프 임용을 헌법재판소가 하려고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는 행정 기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셀프 임용이라는 반헌법적인 행동을 감행하거나 또는 이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결론을 정해놓고 그다음 시한을 정해놓고 다수당에 쫓겨서 지금 헌법을 파괴하는 그러한 폭거를 감행하려고 합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지켜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회 다수당의 권력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이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 공정성, 우리 국민들의 동의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는 어떠한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의 핵심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또 중요한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이 공정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헌법을 존중하고 누가 헌법을 지킬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심판을 받는 당사자인 대통령 측에 진실을 밝힐 공정하고도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지금 파면할지 말지, 대한민국의 헌법의 현재의 축 하나를 완전히 존재를 부정할지 말지, 이러한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 졸속으로 부실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대통령 측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신청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거 국민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헌재에 나와서 진술들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진술이 엇갈리기도 하고 스스로 모순점을 많이 드러내면서 과연 저게 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함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침묵을 명할 정도의 진실성이 밝혀져야 승복도 가능한 거고 국민들의 통합도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은 형사소송에서 진행되는 수사기록, 또 그 수사기록 속에 담겨있는 어떤 진술에 대한 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이 재판받는 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을 확보하고 재판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재판에서 이미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도입이 된 그런 제도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정면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규정을 그냥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된 취지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하는 이 증거에 대해서는 대질신문 또는 그 법정에 이것을 갖고 와서 불이익을 볼 재판 당사자가 이 부분을 따져볼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질신문을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수사기록에서 만들어진 수사 서류에 대해서 특히 진술조서나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법정에서 이것을 한번 직접 따져보도록 한 이게 헌법 정신이고 우리 공정한 재판의 정신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 재판의 정신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철저하게 적용이 돼야 될 헌법재판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을 보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위배했고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진술조서 또는 전에 들었다고 하는 그런 전문 증거들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알아서 재량으로 판단하겠다. 모든 권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고요.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침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을 가지고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돼 있죠. 양심도 재판관이 그건 내가 알아서 그냥 판단할게. 나는 양심대로 했어. 이런 주관적 양심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근거해야 되는 양심은 객관적인 양심이고 상식적인 양심이고 국민 대다수가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침묵을 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진실의 절차를 거친 그 근거를 가진 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충분한 진실을 밝힐 기회와 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국민들의 의심을 우리가 진실을 밝힐 그런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로 이건 내 양심이다. 양심을 내세운 법관에 독재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과 헌법재판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법관의 양심을 자기의 주관적 양심으로 바꿔치기 하는 사법 독재의 논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이 탄핵 사건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권력기관의 권한을 과시하고 그것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사냥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과정 이런 것들이 대통령 사냥 과정이 아니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정족수가 과연 151명인지 200명인지 결정을 짓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그냥 8명 재판관의 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현재 40여 재판관까지 소위 완전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8명의 헌법재판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는 위임이 돼 있을 뿐이고요. 자,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모든 권력기관을 결국 5,175만 명의 국민이 지금 함께 지켜보고 함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국민들이 지난 선거에서 선출했던 대통령을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과연 파면시킬지 말지에 대한 역사적이고 중차대한 국가적인 결정을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이것을 단지 위임을 받았을 뿐인데요. 헌법재판관이 지금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서두르면서 졸속으로 쫓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회 다수당의 독재에 쫓겨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의회 다수당도 헌법재판소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의 이 헌법재판 과정이 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진실된 재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권력재판소가 아니라 진실재판소가 돼야 됩니다. 자, 재판받는 당사자인 대통령 측이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이 아닌 겁니다. 그 자격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 국민 대다수가 제기하는 의심에 대해서 충분히 반론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에 대해서는 침묵을 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고 공정한 심리가 바탕이 돼야만 그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진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론 기일 충분히 추가 지정하고요. 형사재판과 재판의 진실재판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기반이 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정족수가 과연 200명인지 151명인지 그에 따라서 현재 재판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과연 적법하게 임명된 재판관인지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만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헌법재판이 헌법을 수호하는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한덕수 탄핵의 정족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으로부터 도망가는 헌법 도망소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겁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왜 헌법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문제를 판단을 안 하고 도망갑니까? 헌법재판은 진실재판소가 되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들의 자의적인 양심, 형사소송의 법률에도 위반되는 자의적인 증거 채택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진실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우리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이 함께 결정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 시정을 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재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5,175만 명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의회 권력도 헌법 재판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